백만장자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길에 서둘러 청소부와 부딪혔는데 그 여자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할 말을 잃었다. 서울의 중심부, 높은 고층 빌딩과 끝없는 기회로 유명한 이 바쁜 대도시에 금빛 영곳이라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재벌들이 수십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단순히 보고 보여지기 위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5월의 저녁, 운명은 언뜻 보기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준서, 35세의 사업가이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는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맞춤 양복과 고귀한 태도는 특권과 성공의 삶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외모 뒤에 준서는 외로운 마음과 돈과 권력보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은 깊은 갈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28세의 여성 이미래가 청소 직원으로서의 교대 근무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미래는 대부분의 손님들에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밝은 눈과 따뜻한 미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운명은 자신의 카드를 내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서가 사업 파트너들과의 저녁 회의를 기다리는 동안 한 종업원이 실수로 넘어져 음료 트레이를 테이블 위에 쏟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미래가 재빨리 와서 그 엉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미래가 상황을 처리하는 우아함과 효율성에 놀라 그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래는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우아한 남자의 강렬한 시선에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진심 어린 감사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을 잘 해결해 주셨네요. 미래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손님, 제 일인걸요. 하지만 그들은 둘 다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꽃이 점화되었고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겨 그들은 며칠 동안 서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준서는 평소보다 더 자주 금빛 영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미래를 찾았고 그녀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편 미래는 이 잘생긴 사업가가 레스토랑에 나타날 때마다 가슴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여러 번의 방문과 간단한 대화 교환 후에 준서는 미래에게 정중한 인사 이상으로 말을 걸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퇴근하는 어느 날 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준서가 긴장과 결심이 뒤섞인 차에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언젠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미래는 놀라고 기쁜 마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준서 같은 남자가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실된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간단한 네는 모든 기대와 사회적 관습에 도전할 사랑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근처의 카페로 함께 걸어가는 동안 둘 다 미래가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기쁨, 도전, 그리고 놀라움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따뜻한 포옹으로 그들을 감쌌고 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운명인 사랑의 탄생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몇 달은 준서와 미래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 커피 이후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경복궁을 산책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걸작들을 감상하고 홍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함께 보내는 순간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미래의 지성과 감수성에 감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었고 여가 시간에는 아름다운 한복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래는 준서에게서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고정관념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직업적 성공 뒤에는 관대한 마음과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불안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진지해짐에 따라 그들은 주변 사회의 반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인 최영숙 여사는 최씨 그룹의 후계자가 단순한 청소 직원과 데이트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최씨 가문 저택에서 열린 가족 저녁 식사에서 최영숙 여사는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서야,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즐기고 싶어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제 네 계급에 맞는 사람과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니? 예를 들어 정 회장의 따님이 아주 훌륭한 선택일 거야. 준서는 혈관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래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제 인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서의 아버지인 최태영 회장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동생 수지는 와인잔 뒤에 승인의 미소를 숨겼습니다. 직장에서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청소 직원과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서울의 비즈니스 서클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일부 파트너들은 이 관계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역시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금빛 연고제의 동료들은 그녀를 시기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재력을 노리는 여자라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준서 같은 사람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단순히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특히 힘든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의 상처 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어느 날 밤, 미래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이순자 할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말이 다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준서 오빠와 저는 너무 달라요. 오빠가 상처받기 전에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이순자 할머니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만큼 오래 살았던 지혜로운 여인으로 손녀의 얼굴을 주름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미래야. 그녀는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급이나 돈을 모르는 법이야. 그 젊은이가 너를 너만큼 사랑한다면 너희가 느끼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해. 두려움이나 사람들의 험담이 너의 행복을 빼앗게 하지 마. 할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은 미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좋아하는 장소인 남산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남산타워의 그림자 아래 거리 음악가들의 소리를 배경으로 미래와 준서는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들의 사랑을 위해 싸우겠다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미래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뭐라고 하든 내 파트너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래는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서 오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오빠 곁에 있을게요.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은 열정적인 키스로 약속을 봉인했고 서울의 달이 은빛빛으로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둘 다 그들의 사랑이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 장벽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몇 달은 쉽지 않았지만 준서와 미래는 단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인내심과 결단력으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미래와의 관계가 그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개인적인 행복이 회사에서 더 연민 있고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미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서의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그녀는 야간 디자인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지칠 줄 모르는 직업 윤리는 곧 그녀를 가장 유망한 학생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준서와 미래는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가족을 이루는 것, 그들의 열정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몇 가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충격적인 계시들이 가득했습니다. 늦여름의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미래는 손을 잡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갤러리, 카페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한복 공방 앞에 멈춰서서 전시된 아름다운 한복들을 감상하던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래의 눈빛이 꿈꾸는 듯한 것을 알아챈 준서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이 서울, 파리, 밀라노의 최고급 부티크에서 전시될 거예요. 미래는 그의 미소에 화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준서 오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준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랑해? 미래는 준서를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미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서울로 할머니와 함께 이사 오기 전에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우리 가족은 매우 가난했고 저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돈을 훔쳤어요. 준서는 말없이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미래가 계속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제가 왜 그랬는지 알고 나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치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로 이사와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인장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려웠어요. 오빠를 잃게 될까 봐요. 영혼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준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놀라움 속에 그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미래야,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고 연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의 과거를 포함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미래의 눈물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서에게 매달렸고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벗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고 받아들여진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서울의 하늘을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준서와 미래는 부드러운 키스로 이 솔직함과 수용의 순간을 봉인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취약점을 공유한 순간은 그들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커플을 위해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준서와 미래가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을 때 준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최태영 회장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긴급하고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생겼어. 특히 미래 양과 관련된 일이야.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안고 준서와 미래는 청담동에 있는 최 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서재에서 최태영 회장을 만났습니다. 준서가 아버지에게서 본 적 없는 지친,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최 회장이 가죽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직접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할 말은 특히 미래 양과 관련이 있어. 혼란스러워하며 미래는 똑같이 당황한 표정의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태영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준서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나는 전라도의 한 여성과 관계가 있었소. 그 관계는 우리 가족이 알게 되어 나를 서울로 돌려보내면서 갑자기 끝났지.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불편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최근에 최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내가 전혀 몰랐던 딸 말이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미래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 딸이 바로 당신이오. 미래 양. 이어진 침묵이 귀청을 울렸습니다.
미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와 미래를 번갈아 바라보며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미래가 마침내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당신의 어머니 이가영 씨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소.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당신을 키우기로 결심했소. 최근에 내가 전라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소. 이 계시의 의미가 준서에게 기차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 미래가 실제로는 그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준서가 갑자기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충격 속에 있던 미래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이 새로운 정보를 조화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에 눈에 띄게 영향을 받은 최태영 회장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 내게도 그랬소. 하지만 두 사람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소. 이후 며칠은 준서와 미래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들의 혈연 관계에 대한 소식은 그들의 관계와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고 상황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미래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 틀어박혔습니다. 이 계시에 똑같이 놀란 이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서는 일에 몰두하며 도피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회사 사무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프로젝트와 숫자 속에 생각을 묻으려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기분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서의 여동생 수진이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와 진심으로 아끼게 된 미래를 걱정한 수진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수진은 아버지와 미래의 어머니의 관계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계시로부터 2주 후 수진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담동 최씨 저택의 대청마루에서 준서, 미래, 최태영 회장, 최영숙 여사가 모인 가운데 수진은 자신의 발견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수진이 감정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미래 언니의 어머니가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더 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찾은 기록에 따르면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미래 언니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미래 언니의 진짜 아버지는 이강호라는 분으로 미래 언니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계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미래는 안도감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준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태영 회장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영이가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이가영 씨는 진실을 말하면 아버지가 떠나실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이의 친부라고 믿게 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미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찾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정 누구인지 수진이 다가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이미래예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요. 강하고 재능 있고 사랑받는 여성이에요. 이것이 언니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야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난 며칠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미래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미래는 안도와 행복의 눈물 사이에서 그의 포옹에 응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서 오빠. 그 어느 때보다도요. 최태영 회장은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며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래 양,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로 이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당신이 제 친딸은 아니지만 이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는 그의 말에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이고 포옹을 최 회장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최영숙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가족, 그리고 편견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며 그룹에 다가왔습니다. 미래야, 내가 너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네가 나를 용서하고 진정한 어머니가 될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순간 최 씨 가문의 저택 대청마루에서 눈물과 포옹,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둘러싸인 채 준서와 미래는 그들의 사랑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명이 갈라놓으려 했던 것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결합되었습니다. 해가 서울 도시 위로 지며 하늘을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는 동안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상호 수용으로 결합된 가족이었습니다. 제4장, 꿈의 교차점 이후 몇 달은 준서와 미래에게 감정과 변화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해소되자 커플은 함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미래는 이제 준서뿐만 아니라 최 씨 가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패션 디자인 공부를 새로운 열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전통 공예의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을 융합한 그녀의 작품들이 서울 패션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래가 최 씨 저택의 한 방에 마련된 즉석 작업실, 최태영 회장의 선물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준서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찬 미래는 작업 중이던 한복을 내려놓고 준서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래가 즉시 알아본 한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인 김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래 씨, 김윤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보았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제 패션 하우스에서 인턴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에서나 그려왔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김윤서 선생님. 미래가 마침내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와 김윤서가 인턴십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준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미래가 일시적으로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장거리 연애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성공은 그에게 자신의 성공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가족과 함께 이 소식을 축하하던 중에 준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학 동창인 박민호였습니다. 그는 지금 주요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민호가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빈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내 건설 경험과 사회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줬으면 해. 관심 있니? 준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듣고 있던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열정을 보았습니다. 민호야,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Count me in. 다음 며칠은 준비의 열풍이었습니다. 준서와 미래는 함께 싱가포르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는 김윤서의 아시아 지부에서 인턴십을 위해, 준서는 지속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들이 최 씨 저택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 준서는 갑자기 멈추고 미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고 매일 당신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미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작은 에메랄드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화이트 골드 디자인의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함께할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약혼 소식은 최 씨 가족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래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망설였던 최영숙 여사조차도 이제는 그녀를 딸처럼 껴안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미래는 오트쿠티르의 세계에 몰두하여 김윤서에게서 배우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적 우아함과 전통적인 아시아 모티프를 결합한 그녀의 디자인은 곧 아시아 패션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준서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지 지도자들과 지속가능성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저소득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주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서가 싱가포르 외곽의 새로운 주택, 단지 건설을 감독하고 있을 때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미래와 비슷한 젊은 여성이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건설 자재를 나르느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미래와 함께 사는 아파트로 돌아온 준서는 그의 아이디어를 그녀와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결합하는 게 어떨까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작업복 라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능적이고 편안하면서도 그들이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옷 말이에요. 미래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멋진 아이디어예요. 내구성 있지만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움직임을 쉽게 하는 디자인을. 준서는 미래의 열정에 흥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생산을 위해 여성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꿈을 짓다 Building Dreams가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패션에 대한 열정과 준서의 사회 발전에 대한 헌신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미래는 건설 작업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힘을 실어주는 의류 라인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녀는 내구성 있지만 통기성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반사판과 강화된 주머니 같은 안전 요소를 통합했으며 현지 아시아 공예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과 디자인을 추가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건설업계 인맥을 활용하여 이 라인을 홍보하고 건설회사 및 노동조합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꿈을 짓다의 출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의류 라인은 여성 건설 노동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래와 준서는 패션 잡지와 TV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더 포용적이고 다양한 건설 산업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또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의류 라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래와 준서는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긴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가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의 확장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 후 미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 거리를 걸으며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생각하던 중 그녀는 작은 불교 사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와 명료함을 찾아 사원에 들어간 미래는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곧 옆에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고 돌아보니 친절해 보이는 노승이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노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사랑, 가족, 연민, 이것들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의 기초입니다. 미래는 마치 그 말이 자신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노승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결심을 안고 사원을 나섰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걱정과 후회의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들은 동시에 말하고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래와 준서는 그들의 우선순위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꿈을 짓다가 중요하지만
그들의 관계와 미래의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들은 사업과 개인 생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꿈을 짓다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할 신뢰할 수 있는 팀을 고용했고, 이를 통해 그들은 관계와 결혼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1년 후 서울의 최씨 가문 저택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우아함과 단순함을 결합한 축하 행사로 준서와 미래의 본질을 반영했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스타일을 융합한 걸작이었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꿈을 짓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는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자랑스러움과 행복으로 빛나는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리셉션 중에 준서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와 저는 우리 가족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는 극적인 휴지를 두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주택 프로젝트 중 한 곳에서 만난 8살 소녀 리안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리안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2년 동안 입양 시스템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았죠. 이 소식은 박수와 기쁨의 눈물로 맞이해졌습니다. 최태영 회장과 최영숙 여사는 조부모가 될 생각에 들떠 가장 먼저 커플을 포옹했습니다. 해가 서울 위로 지며 하늘을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준서와 미래는 별 아래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것이 단지 그들 삶의 새롭고 흥미진진한 단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해요. 준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언제나. 제5장 가족의 성장. 이후 몇 년은 준서와 미래에게 일련의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리안의 입양은 그들의 부모로서의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고 내성적이었던 소녀는 새로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디자이너로서의 창의성이 어머니로서의 경험으로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리안과 다른 입양 아동들의 필요에서 영감을 받아 편안함, 내구성, 스타일을 결합한 아동복 라인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회사의 사회주택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입양 가정과 위탁 가정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입양기관 및 아동복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돕는 주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래가 집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리안이 흥분된 눈빛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소녀가 손에 종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제가 그린 거 봐요. 미래는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준서, 미래, 리안이 모두 손을 잡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 인물이 있었는데 미래의 팔에 안겨있는 아기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딸. 미래가 리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누구니? 리안은 희망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곧 갖게 될 동생 말이에요. 맞죠? 미래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준서는 친자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미래는 그에게 리안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준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9개월 후 준서 미래 가족은 작은 아들 태호를 맞이했습니다. 리안은 언니로서의 역할에 매우 기뻐했고 가족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완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사랑 가득한 가족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겨우 1살이 되었을 때 준서는 그들의 삶을 또 한 번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택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일했던 로스앤젤레스의 보유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다운 증후군을 가진 6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준서와 미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그들은 작은 노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특별한 보살핌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리아는 더 이상 유일한 입양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테오도 부모의 관심을 나눠야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고 지친 날들도 있었으며 의심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과 포옹, 그리고 직면한 모든 도전과 함께 성장하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족 모두가 브루클린 집 뒤뜰에 모여 있을 때 미래는 주변을 둘러보며 거의 압도될 정도로 강한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준서는 리안과 축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3살이 된 태어는 모래 놀이터에서 성을 쌓고 있었고 집중하느라 혀끝을 살짝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큰 갈색 눈과 전염성 있는 미소로 잔디 위를 기어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는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사랑은 사회적 계급, 혈연 또는 능력의 장벽을 모른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준서와 미래는 마당의 테라스에 앉아 잠시 평온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알아요. 준서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래는 미소 지으며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네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서울의 한강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을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는 동안 준서와 미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여정에 감사하며 미래가 가져다 줄 것들에 대해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6장 사랑의 유산. 그 뒤뜰에서의 오후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준서와 미래는 버크셔에 있는 그들의 은퇴주택 테라스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수십 년 전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32살이 된 리아는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준서의 뒤를 이어 가족 사업을 이끌고 있었지만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23살의 태어는 어머니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재능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의 노아는 패럴림픽 수영 선수가 되어 다가오는 패럴림픽 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짓다는 이제 국제적인 재단이 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외된 지역사회에 적절한 주거와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시작한 의류 라인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확장되어 포용적 패션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준서와 미래가 서울의 그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미래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녀가 향수 어린 미소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마치 다른 삶에서의 일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 순간 차가 다가오는 소리에 그들은 추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리안이 남편 민우와 5살 된 쌍둥이 딸 지은 지현과 함께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곧 이어 도착했고 그의 남자친구 재현이 함께였습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는데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온 터라 전국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 가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집안은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집에서 요리한 음식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105세가 된 미래의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모임을 주재하고 있었고 그녀의 밝은 눈은 그녀의 가장 큰 꿈을 넘어 성장한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리안이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준서 아빠와 미래 엄마를 위해서요. 두 분의 사랑은 태호 노아 그리고 저에게 가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었어요. 두 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모른다는 것, 가족은 혈연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연민과 결단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본보기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눈이 촉촉해진 채 잔을 들었습니다. 준서와 미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어른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준서와 미래는 살짝 빠져나와 호숫가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기억 속의 오래된 노래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었습니다. 알아요. 미래가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를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었으니까요. 미래는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과 장난기 어린 광채로 빛났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났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희망 없는 로맨티스트네요. 당신에게만요. 내 사랑. 준서가 대답하며 그녀에게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들이 별빛 아래에서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의 함께한 삶의 추억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그들이 직면했던 장애물들, 결혼식, 리안의 입양, 테어의 탄생, 노아의 도착, 꿈을 짓다의 도전과 승리들, 수년간 나눈 웃음과 눈물, 갑자기 하늘의 섬광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밝은 자취를 남기며 지나갔습니다. 소원을 빌어요. 준서가 속삭였습니다. 미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와 함께 다시 떴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어요. 그녀가 준서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촛불이 켜진 큰 생일 케이크를 들고 선착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이벤트예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리안이 케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두 분이 이 순간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준서와 미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가운데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케이크를 나누어 먹고 함께 웃으며 준서와 미래는 그들의 사랑이 단지 그들 자신의 삶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 연민, 그리고 봉사의 유산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유산은 그들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될 것입니다. 노아는 항상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나누는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위한 운명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준서와 미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노아야,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선택에 관한 거야. 할아버지와 나는 매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우리는 함께 삶을 만들고 가족을 이루고 유산을 남기기로 선택했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한 그 결정이 정말 중요한 거란다. 그것이 우리를 이 모든 세월 동안 함께 있게 해준 거야. 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잔을 들었습니다. 선택하는 사랑, 견디는 사랑, 만들고 영감을 주는 사랑을 위하여 준서 아빠와 미래 엄마,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영웅,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를 위하여 모두가 건배에 동참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호수의 부드러운 물결 소리와 밤의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준서와 미래는 잠시 침묵 속에서 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고 심장은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계급, 나이 또는 환경의 경계를 모른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 인내,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의 서사시로 꽃피웠습니다. 그들은 편견, 가족의 비밀, 직업적, 개인적 도전들을 마주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승리했고 각각의 극복된 장애물과 함께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꿈을 짓다 재단을 통해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집과 기회,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사랑과 봉사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파티가 서서히 끝나갈 무렵 준서와 미래는 다시 한번 선착장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봐요, 내 사랑. 준서가 일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준서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사랑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죠. 그렇게 해가 호수 위로 떠오르며 세상을 따뜻한 빛으로 감싸는 동안 준서와 미래는 서로를 껴안은 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나눈 사랑, 그들이 만든 가족,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세운 유산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 인내, 그리고 변화의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0년 넘게 그래왔던 것처럼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준서와 미래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 선택하고 견디며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진정 어떤 경계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준서 씨, 미래가 집 현관에 도착하자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극복한 모든 것들을. 준서는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새들의 아침 노래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내 사랑.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도운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긴 작은 변화들을 통해 계속될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첫 만남 때의 그 불꽃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랑, 존경, 그리고 함께 겪은 모든 경험에 대한 깊은 감사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미래가 물었습니다.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순간, 모든 도전, 모든 기쁨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여기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랑.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 포옹은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 그들이 함께 이룬 모든 것,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준서와 미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하고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